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글날 좋은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백근곤입니다. 왁쿠, 단도리, 땡끼, 오야지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일본어투 건설 용어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바른 우리말 사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일본어투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직접 나섰습니다. 왁쿠는 틀이라는 우리말로, 단도리는 채비, 땡끼는 페인트, 오야지는 책임자, 이렇게 일본어투 건설 용어들을 우리말로 바꾸자는 건데요. 건설 용어뿐만이 아니라 행정문서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와 표현도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다른 우리말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이것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도 생활 속에서 당연한 듯 사용하지만 행여 잘못 사용하는 우리말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MBC 경남 좋은 아침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모바일 간편 결제인 제로페이가 지역 화폐와 연동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진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동화책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낸 보고서가 지역 화폐에 대한 많은 논란을 남겼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엔 지역 화폐 도입으로 인한 지역 내 매출 증가는 인접지역 소매업의 매출 감소를 대가로 이뤄진다며 경제적인 순손실이 올 한 해만 2,260억 원 규모라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더 활성화된 지역화폐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제로페이와 연동해서 지역상권의 활기를 불어넣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경남 소상공인연합회 제로페이 추진단 하선영 단장과 함께 제로페이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로페이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로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이 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든 새로운 결제 방식인데요. 시작은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 예. 기존의 현금 거래나 카드 거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스마트폰을 통한 QR 결제 방식인데요. 유사 결제 방식으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이 있습니다. 저도 제로페이를 종종 사용하는데 사실 초반에는 제로페이 쓰려고 해도 뭐 가맹점이 적었고 아니 사장님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과거보다 확실히 상용화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 수치로도 좀 증명이 됩니까? 네. 제로페이가 2019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예. 맨 처음에는 뭐 한 300여 개, 228개 정도의 가맹점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초기에는 가맹점이 많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으셨죠. 예. 근데 이제 창원시와 김해시가 좀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2020년 그러니까 9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87,500여 개 뭐 이러면은 거의 한 뭐 50%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 중이다. 가맹점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소비자는 아무래도 신용카드에 익숙한 결제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모바일 상품권도 결제 금액이 한 771억 정도 늘어난 걸 보니까 좀 제로페이가 모바일 지역 상품권을 만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서 제로페이 사용이 늘어난 이유 좀 더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서울과 경남이 제로페이를 동시에 도입했어요. 예. 서울보다 경남에서 사실 예산 투입에 비해서는 제로페이가 더 활성화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제가 보기에 일단 김경수 도지사님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좀 많았다라고 봐요. 아, 서울이나 타 지역은 예. 공무원들이 제로페이를
추진한 데 비해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제 방식이니까 경남 소상공인 연합회가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18개 시군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추진하게 되다 보니 이게 소상공인이 가맹점을 해야지 이게 지금 성공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타 지역보다 좀 빠르게 상승했던 요인이 아닐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경상남도의 공무원들 또 지자체 공무원들이 뭐 모바일 상품권을 빨리 만들려고 노력한다든가 또 공공제로페이를 또 이용해서 뭐 업무 추진비라든가 공무원이 쓰는 그런 예산들을 예. 제로페이를 쓰게 한다든가 이런 아하. 것들이 서울보다 경남이 먼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홍보하고 같이 집중성을 높였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네네. 근데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단장님의 그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가 엄청 나시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점들이 또 제로페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한번 해봤고요. 네. 그 지역 화폐와 제로페이가 연계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연계되는 거예요? 예, 이제 처음에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그런 종이, 지류로 된 그런 현금성 상품권이라고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온누리 상품권 있죠. 예. 그거의 지역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었고 이 종이가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앱으로 들어와서 제로페이 앱들 즉 다시 말해서 뭐 비플 제로페이라든가 뭐 체크페이라든가 13개의 앱이 있는데요. 그 앱에 들어있어서 그냥 은행에 가지 않고 쉽게 앉아가지고 10% 할인된 디지털 화폐를 사고 예.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서 쉽게 결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 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10,000원 사면은 1,000원을 버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왠지 소비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느낌? 돈을 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예. 돈이 된다 뭐 이런 느낌. 예. 아니 근데 최근에 경남 제로페이 상품권도 많이 찾으신다고요?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저는 이제 가맹점은 폭풍 성장인데 예.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경남사랑 상품권이 한 200억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예. 5월 26일 날 완판된 거예요. 바로 완판된 거예요? 네, 그래서 6월 17일에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202억을 추가 발행했어요. 예. 근데 또 완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문의가 많으니까 9월 21일 날 50억을 추가 발행했는데 예. 2시간 30분 만에 완판. 오. 그래서 또 10월 5일 날 추가로 50억을 발행했는데 40분 만에 완판. 40분 만에요? 이걸 뭔 일인지. 아니. 저는 이제 지역 화폐가 이 지금 지류에서 모바일로 막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 달라지고 있어요. 예. 거의 지금 모바일 상품권으로 18개 시군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역의 화폐가 지역 상품권이 많아지면 경남사랑 상품권이 인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오히려 지역의 상품권들 모바일 상품권이 늘어나니까 이게 경남사랑 상품권이 뭔가 이 히트 상품인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은 이거 빨리 완판되면 네. 아시는 분들만 혜택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신 김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나 이 제로페이라든지 그 연계된 서비스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그 장점 한번 쫙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제로페이를 좋아하시고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이용하시나. 예. 10% 할인해서 제일 그것도 중요하죠.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데 코로나 이제 19 때문에 카드나 현금 결제가 불안하고 싫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찾으시는 겁니다. 안심 결제거든요. QR만 있으면 가맹점 사장님하고 소비자가 뚝 떨어져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예. 총 쏘듯이 이렇게 멀리서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다가 이제 힘든 소상공인들이 이제 결제 수수료를 없애준다고 하니까 윤리적 소비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막 내가 이렇게 나도 좋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게 꽤 됐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예. 이 통장에 돈으로 써줘요. 제로페이는. 예. 상품권도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알고 있고 그것이 줄어드는 걸 보이니까 좀 규모 있는 경제를 쓸 수 있는 거죠. 외상으로 카드 쓰는 것보다 제로페이나 혹은 모바일 상품을 쓰는 것이 훨씬 규모 있는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도 보면은 네이버페이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직불 결제에 대한 이런 인기가 늘어나는 거 보니까 예.
이 직불 결제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로페이가. 그래서 젊은 분들이 점점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기대치보다는 훨씬 지금 인기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의 한 보고서로 인한 논란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직접 제로페이 추진단을 이끌고 계신 상황에서 네. 지역화폐와 제로페이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런 반박을 해줄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네. 저도 뭐 그걸 이제 봤는데 예. 이 정치를 제가 이제 전직 도의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뭐 누가 시킨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치단체 장이. 그런데 이제 경상남도의 경우도 200억 발행하던 것들을 656억 발행하고 뭐 창원도 100억에서 1,400억. 김해도 10억에서 500억. 뭐 거창군도 10억에서 100억.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지역화폐를 늘린다는 것 자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는 그렇죠. 것이다. 예, 지역 상권에 굉장히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저희 통계를 보니까요, 모바일 상품권이 이제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나라고 보니까 8억 미만의 가맹점, 그러니까 1년 동안 8억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가맹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가맹점의 70% 정도로 이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는 것은 대형 유통마트에서 올렸던 그런 돈들, 뭐 중앙에 가는 돈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골목 상권에 쓰여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서울 중심에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지역으로 도는 선순환 구조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 분명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미국의 국제 문제 전문지가 있더라고요. 포린 어페어스라는 전문지가 있는데 예. 양대 산맥이 또 하나 있는데 FD라고 하는 전문지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한국 빼고 모든 경제를 무너뜨렸다라는 제하에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이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았는지 물론 좀 일찍 빠르기는 하지만 이런 설명하는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재정 대응 효과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제시하더라고요. 첫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던 재난지원금 예. 저도 받았었는데 그 두 번째가 일부 지방정부의 비현금 지역화폐였다. 이렇게 이분은 이제 기사가 된 거 보니까 예. 소비 진작과 소비의 선순환에 이만큼 도움을 주는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를 주거래 은행 앱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아마 이 제로페이를 쓰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제로페이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안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쉽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꺼내서 예. 예, 구글 스토어나 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요. 애플 들어가시고. 예, 뭐 은행 앱도 물론 좋은데 예. 뭐 비플 제로페이, 체크페이 이런 앱을 까시면은 예, 그게 훨씬 더 이용하시기 쉽고요. 예. 지금 제로페이 쓰시면 10% 페이백도 되거든요. 상품권 안 해도. 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11월에 코리아 셀 페스티벌 기간에 제로페이 페스타 이벤트를 통해서 예. 자동차도 있고 또 유명한 여행 작가인 연간식 작가 여행 작가가 추천한 얼렁퍼떡 온나 경남으로라는 경남의 관광지에 있는 예. 유명 펜션 숙박권 이벤트를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자동차는 뭐 어떤 중형차인가요? 소형차인가요? 그때 보시면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남 소상공인연합회 제로페이 추진단 하선영 단장이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동화 그리다라는 수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동화로 동화책을 만들어서 전시회까지 열고 있는데요. 진해 장애인복지관 허은영 팀장 연결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진해 장애인복지관의 동화 그리다 수업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네, 동화그리다 이 수업은 저희가 2018년도에 장애인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내 아이라서 고마워라는 주제로 동화책 만드는 수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예, 동화책 만든다고 하면 사실 어렵게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장애 아동하고 함께했던 행복하고 소소한 일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진행을 했으면 지금까지 동화책이 몇 권이나 나온 거예요? 동화책은 지금 현재까지 1호집에서 3호집까지 발행이 되었고요. 예. 이 동화책이 처음에는 동화책의 형태가 아니라 재미난 에피소드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참여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이 이야기를 소재로 가족들이 또 함께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동화책으로 만들어서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동화책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야, 이거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책 좀 살짝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1호집에서 3호집까지 조이와 사랑의 마음의 소리 등 총 8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예. 최근에 발행된 3호집에 실려있는 주영이의 꽃을 소개해드리자면 주영이는 자폐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자신을 표현하는 게 매우 서툰데 이런 주영이가 어릴 때부터 거리에 있는 꽃들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영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또 아버님의 마음을 담은 글이 더해져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동화입니다. 예. 그런 아버님 얘기까지 담겨 있으면 네. 아마도 학부모님들도 보람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그리고 소중한 추억을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학부모님들 반응 좀 어때요? 아버님뿐만 아니라 많은 어머님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아이의 엄마뿐만 아니라 동화 작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제 자기가 얻게 되면서 자긍심이 다들 너무 대단하세요. 그리고 이제 장애 아동 학급에서 동화책을 읽고 또 함께 나누는 자원 활동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께서. 예. 그래서 아이의 학급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장애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때 보람을 매우 느낀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장애 아동 자녀분들도 자신이 동화책의 주인공이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고 또 학급에 있는 친구들도 부러워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녀들은 그 동화책의 주인공이 되고 학부모님들은 동화책 작가이자 또 활동가로서 새 인생을 시작한다. 그렇죠. 네. 예. 참 이 동화책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동화책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그 장애 아동이 있는 초등학교 학급에서 일반 아동들이 이 동화책을 통해서 같은 반 친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사실 이제 초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장애인식 개선 교재라고 하면 자신의 삶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기가 쉽거든요. 예. 그런데 평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이라서 아이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그리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사실 동화라는 편안한 소재로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 장애인식 개선의 효과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아니 그럼 그 동화책 그거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전시회 하고 있어요? 네, 전시회가 저희가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예. 창원 가로수길에 커피숍 3군데와 그리고 마산 창동 카페, 창동 예술촌 아트센터 공유쉼터, 그리고 진해에 있는 커피쟁이 평토, 갤러리 마중에서 원화 전시까지 포함해서 총 8곳에서 전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창원 가로수길에 있는 산토리니 카페, 창동 카페, 창동 예술촌 아트센터 공유쉼터에서 전시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진해에 있는 갤러리 마중에서 원화 전시를 10월 11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또 출간한 동화책은 학교나 도서관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 아이라서 고마워라는 이 동화책이 창원 지역 도서관에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원 지역에 있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금 현재 총 34곳에서 일반 학급과 학교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전국의 주요 도서관까지 동화책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동화책을 꾸준하게 이제 계속 발행을 해서 지금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가족들이 접할 수 있도록 동화 전시회를 이어나갈 예정이에요. 예. 혹시나 이 책을 뭐 구입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진해 장애인 복지관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동화책을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급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필요한 단체에서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동화책을 보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귀한 일 하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진해 장애인 복지관의 허은영 팀장이었습니다. 네, 끝으로 나이를 뛰어넘는 열정으로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만학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저는 창원항토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교장 겸 담임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정태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는 한글하고 초등 겸해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면 학생들이 많이 잔다 그래요. 이게 우리 학생들은 눈이 이렇게 크게 떠서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쳐다보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백돌로 만든 무덤이 무랑왕릉 백제금동 대학로는 이 부이선다카노 미리 못 준다니까. 아야 어여 보통 다 어렵지 모르니까 제일 하고 싶은 거 난 책 줄줄 읽고 문자도 줄줄 보내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아는 게 좋지 안다는 게 은행 가갖고 내 손으로 쓰고 너무 손 안 빌리니까 너무 또 미쳤다 오면 너무 보통은 그거 뽀루어 구루로 루루로 제가 57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저는 올해 이제 35년 학교 생활을 이제 퇴직하고 요 장신대학교 중국 비즈니스학과에 3학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늘 이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가 앉아서 수업해 보니까 학생 마음도 날 것 같고 왜 그때 애들 마음을 몰랐던가 싶은 것도 들고 또 저같이 이렇게 이제 만학도 지금 3분이 공부하고 있는데 다 직장에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앞으로 꿈이 이제 가이드 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은 좀 이렇게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이렇게 재미있는 가이드를 한번 하고 싶은 게 제가 꿈입니다. 창원 향토학교 만학도들의 나이는 평균 70대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백발이 돼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웬만한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되면서 글자 공부가 참 재밌다는 어르신들. 매일 오후 5시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올해 중국어 공부를 시작한 64살의 김수곤님은요, 교사에서 다시 학생이 됐습니다. 교사 시절 학생들과 상하이, 난징 등 항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중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막 인생의 꿈인 역사 관광 가이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MBC 경남 좋은 아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작 홍창호, 기술 임종우, 조연출 김여주, 현장 취재 남선희, 구성 김태은, 저는 백근권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